그러면 이게 병목 현상이 돼버리잖아요. 유동성에 대한 병목 현상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채를 던져라. 그래서 장기 금리를 올려라. 국채가 많이 풀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게라도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QT를 저렇게 국채를 강하게 매도한다는 건 다시 얘기했으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대출 못하는 걸 은행이라도 대출을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QT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보다는 자산시장의 충격은 더 큽니다. 그거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도. 모기지야 뭐 던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국채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류의 어떤 고민들을 서서히 시장에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그런 고민들을 시장이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연준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대공황 때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지면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베어마켓 랠리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빠져나와야 된다고. 예. 상황이 만만치 않는 건 맞는데 잘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 5주 동안은 제가 내일 특강하고 5주 동안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제가 딴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바뀌어질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운에서는 뭐 단타만 하는 회원님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자존심 안 상하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조금 큰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있죠. 물론 이제 큰 흐름 본다고 해서 다 그냥 펀더멘탈 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지표가 있어서. 그래서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는 조금 너무 과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시장에 대해서 뷰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되겠죠. 단순하지 않나요? 인생사진가님? 그동안은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죠. 그러면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 그냥 그, 그 종목들이 이나 지수가 더 싸게 내려오죠. 근데 어제는 2300선 초반까지 내려오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이때부터는 종목도 싸고, 지수도 싸니까 이때부터는 받아주는 거죠. 반대 매매 물량을. 그것도 조금씩. 그런데다가, 개인들의 공포 심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옛날처럼 막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객의 탁금도 보면 이제 안 들어와요. 지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도 없다는 거니까 그만큼 심리가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고객 탁금 보세요. 종합지수 떨어지는데 고객 탁금이 안 올라가요. 빨간색이 고객 탁금이거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수가 떨어지면 급락하면 항상 고객의 탁금은 올라가요. 지수가 떨어지면 코로나 때도요.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요. 올 1월 달에도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지수가 급락하니까 고객 탁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오잖아요. 고객 탁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개인들이 이제 겁을 먹는 시장이라서 이제 종목별 장세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좋은 종목 이제 선별해야 되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겁을 먹을 공포를 가질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 어,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방송을 나오든 뭘 나오든 간에, 너무 공포가 지나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셀트리온도 14만원, 15만원 충분히 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 셀트리온 30만원, 20만, 28만원 올해 연초할 때 제가 15만원, 16만원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6개월 동안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오랜만에 막 이제 제가 어제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 완전히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는 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만 막 저 사람이 뭐 6개월 랠리 뭐 계속 부정적이다고 얘기했다가 뭐 올해 연초부터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그러고 해갖고 막 16시간 만에 막 26,000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댓글 보니까 지금 뭐 베어마켓 랠리를 얘기하냐, 뭐 환율이 1,300원인데 코스피 지수 1,500 가야 되는, 나스닥 8,000 가야 되는. 그게 이제 개인의 심리인 거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점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이 7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사살만 한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바로 올라갔다고 이제 그런 것들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확인 사살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번에 가입하라고 특강 들으시라고. 제가 준비한 종목들 하반기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주도 종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제가 공부한 거 얘기도 해주고.
그 라이브 방송 5주를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무료로.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한 5주 동안 여러 얘기도 하고 종목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서서히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 추세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꾸 어, 코로나 때를 생각하는데 그때처럼 시장이 안 나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그냥 한 5개월 동안 천천히 나오죠. 그것도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게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굉장히 이번에는 아마 2700서 2800선에 올라와도 희비가 엇갈릴 거다. 못 가는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속 터지고 빨리 종목 교체하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질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냥 여기 신규 회원님들 뭐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연장 결제를 그러니까 저희 기존 회원 당연히 연장 결제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신규 회원님들 특강 그냥 가입을 해보세요. 그냥 저 믿고 어, 그냥 뭐 믿고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이 이제 이번엔 가입을 해보세요. 예. 제가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 왜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그리고 5주 동안. 예.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 올 겁니다. 제가 8월 달부터는 이제 교육이 끝나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번하고 다음인데 7월 달은 7월 며칠이죠? 잠깐만요. 제가 7월 22일인가 근데 이제 23일 하면 끝나고요. 8월 달부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트 설명에서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거 봐야 되고 종목 볼 때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거 봐야 되고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번 달 하고 다음 달 되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종목 장세로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느낌인데요. 내년에 저는 아마 주식 컨설팅 하는 전문가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와우넷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아마 제가 대한상품 컨설팅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가 주식으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생각. 아마 내년 힘들걸요. 아주 힘들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이거 대공황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제가 이거 이게 구글에서 이게 100년치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가 이게 돈을 주고 사서 저희가 지금 로 데이터를 따갖고 저희가 지금 다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구간에서 어떤 형태의 흐름을 보였는지를 제가 어,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가서 저 100년치 데이터 엑셀 파일로 다 땄어요. 제가 돈을 주고. 보세요. 이게 안 나와서 저희가 다 따놨어요. 지금. 이걸 이제 제가 계속 분석하고 차트만, 이거 이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또 70년대 올 쇼크 때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만들 건데요. 제 예상이 맞다면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주식으로는 마지막이고 내년에는 조금 하반기까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안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말고도 대안 투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꾸준하게 우리 회원들한테는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특강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 언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인가 하여튼,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미국 주식이 이제 하락 시장인데, 제가 올 때 나스닥 만선 초반까지 갈 것 같은데, 아니, 미국 주식을 왜 하죠?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을, 이렇게, 미국에서 파생이 있잖아요. SQQQ라고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 그, 하락으로 배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한 4개월 만에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제가 큰 흐름은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여러분들 좀 재수없이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한 2년, 3년 동안의 결과치를 보면 큰 흐름은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내년에 주식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까지는 아니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6월 말에 나스닥의 월봉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 이전의 데이터도 저희가 이제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쪽에서 이제 100년치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적어도 30년, 40년의 데이터상으로 보면 월봉 종가가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월봉 종가가 관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니고 저기 그 회색으로 표시된 게 월봉 종가가 관리가 된 거고 노란색으로 했던 게 월봉 종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관리가 될 때는 급등을 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한 1, 2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죠? 그래도 관리가 다 됐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지금 쓰는 이 밑에 있는 제가 밴드, 검색 밴드. 이건 제가 아마 특강 때 제가 가입하신 분들한테 공개하겠는데 또 요게 관리가 될 때는 또 올라가다가 관리가 안 되면 기속 반등 주고 또 떨어져요. 그리고 한 1년을 고생해요. 그죠? 한 번도 관리가 안 된 적이 없죠. 근데 지난달에 관리가 됐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27, 28, 29, 30 이제 5일 남았어요. 5일. 5일 동안 얘가 월봉이 관리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면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한 8년에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12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요. 진짜 궁금해요. 이게 노란색이 될지 회색이 될지. 현재는 노란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회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6월 30일 날 새벽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죠. 예. 우무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수익 손실 그걸 떠나서 큰 시장을 보는 것들, 큰 트렌드를 보는 것들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성장주가 연초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했는가 또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그 주식은 큰 트렌드만 알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차트 하나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유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계속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8시 20분에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여드리죠. 국내 수급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 그 다음에 경기 지표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려요. 예. 기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이게 언젠가 하면 3월 달인가요? 제가 이거를 3월 달에 에드워드 야드니라고요. 제가 이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에드워드 야드니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코멘트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고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3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문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시장을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보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시장을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보여드려요. 그 연준의 자사인 아니면 뭐 고용지표, 뭐 GDP, 예, 그 소비심리 지수가 이게 역대 최저치다 40년 만에 그 찾는 방법 이런 거 다 얘기. 그러니까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아요. 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남은 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23일 날 한번 하고 이렇게 2번 남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이 여러분들이 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 그리고 제가 교육하면서 종목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어, 이번에 5주 무료로 주니까요. 저는 특강 때 교육보다 5주 라이브 방송하면서 교육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꼭 가입을 해보세요. 8월부터 제가 교육이 없습니다. 어, 제가 기존 회원들도 교육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하지 않을 겁니까? 당연히 안 하죠. 어, 이번에도 제가 안 하려고 했다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 환불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메뚜기 막 이 방에 가서 이틀 보고 또 저 방 가서 이틀 보고 그거 막으려고 안 하죠. 저는 제 지금 제가 했던 교육 자료 정말 좋아요. 저는 여기 우리 기존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도 못 볼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띡띡대는 그런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8월부터는 교육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왜 안 하세요? 어,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환불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8월 16일 날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진짜 딱 2번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교육 외에 또 종목 추천 나가니까요. 어떤 종목이 주도준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거겠죠. 그것도 그냥 얘기 드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역시 40포인트죠. 제 느낌이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그럴 때마다 주식 담아야 돼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이제부터 떨어지면, 이제 하락,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담아야 돼요. 그것도 좋은 주식으로. 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6월 말 7월 초에 다 담아야 돼요. 7월 달 중으로 다 담아야 돼요. 그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종목 담을지는 내일 특강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또 오랜만에 막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 얘기했더만 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 댓글에. 전부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올려놨더라고. 오, 30개나 달렸어. 댓글에 대해서는 무슨 아무 말 대잔치 그러고 막 먼 바닥을 벌써 뭐냐면 아직 멀었다 뭐 1800선까지 내려왔다 그러고 LG전자 강추하더니 개망치. 제가 LG전자를 저희가 1월 달에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예. 파동도 얘기해 줍니다. 예. 1월 달에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있어 성장주 손도 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에, 답글은 뭐지? 예.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성장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사실이 아닌 걸 뭐. 뭐 동의하기 어렵네. 전 세계 상황 위험 상황 가고 있는데 기속 판단을 이거 내는 게 기속 판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속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2700, 280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유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금리 오르는데 1, 2전 가고 갔냐. 막 그러고. 음, 나스닥 5000이 뭐야? 5000에서 5500이 뭐야? 나스닥 5000이면 코스피 900, 1100, 500 얘기하는 거지. 대공황으로 간다고 본다.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개인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식시장에 오래 와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막 이제 시장에 하락이 나오면 조금씩 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옛날처럼 한 4, 50포인트 막 떨어지면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아, 여기 보면 나오지 않나요? 그 요거는 선물만 가지고 있는 개념. 옵션은 밑에 따로 있는 거죠. 그 저기 신념으로님, 그 이제 신념으로님 같은 분이 이제 좀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신념으로라는 분의 질문, 바이오 쪽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업종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야 뭐 예전은 바이오가 가면 바이오가 다 가고 뭐 2차 전지 가면 2차 전지가 다 가고 막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섹터를 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러니까 치매라든지 뇌 쪽으로 특화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얘는 뭐 에로를 전문으로 하는지 라이센스를 전문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약 개발 전문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을 전문을 하는지 그럼 지금은 에로의 시장인지
그 다음에 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 신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요즘은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풀 지나갔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주도 이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디벨로퍼를 이제 하는지 어, 이 건설사가 그러면 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3만 불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사업이 죽었잖아요. 알죠?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보면 이제는 원통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어, 2차 전지가 좋습니까? 바이오가 좋습니까? 뭐, IT가 좋습니까? 반도체가 좋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이제 요즘 어떤 게 하면 각자 이제 그런 걸로 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는 업종 내에서 이제 그 업종 내에서의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의 개념처럼 바이오가 좋습니까? 건설주가 좋습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서 잘 나가는 업종과 못 나가는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일 거예요.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일걸요, 아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대 파동 얘기 드리고요. 3분기 KB 예상, 코스피 예상 지수 궁금합니다. 그런 거 안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런 거 안 보고요. 지수가 크게 하락시마다 이제 좋은 종목 모아야 갈 겁니다. 지금부터 지수가 어디까지 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스투피드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수를 어디까지 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가 놓칩니다. 삼성자가 개인 매수해서 못 가면 밑에 있는 IT주들은 낙폭과대 IT 소재주들은 잘 갈 수 있겠죠. 제가 얘기를 많이 한 게 이번에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낙폭과대 중에서 종목 중에서도 바닥에서 50% 이상 반등하는 경우도 많고 있고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아예 못 가는 종목도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 이제 잡는 게 실력이죠. 볼 때는. 오늘 외국인 선물이 3전 이상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콜 매수한 아니면 콜하고 푸스하고 선물은 다릅니다. 따로잖아요. 순수한 선물만 하는 계좌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겁먹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제 떨어지면 사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00선 초반에는 오케이. 그리고 2300선 무너지면 오케이. 어차피 연말까지 2700선 중반에서 2800선 초반이면 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종목들이 문제죠. 근데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겁니다. 대표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극단적일 거 있나요? 저는 내년부터 주식 컨설팅하는 전문가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한상품 컨설팅 할 거고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대공황 시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버금가는 형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몇 년 가겠죠. 내년엔 적어도 가겠죠. 이런 장 되면 주식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파생이라는 것들이나 뭐 시장 하락 시에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안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만 굉장히 힘들죠. 됐나요? 네. 또 질문.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버스트엑스를 최근에 금융투자가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예전에 계속만 샀는데 요즘은 약간씩 바뀌어요. 보세요. 금융투자의 이게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보다 더 다른 건 전자를 사요. 어. 옛날에는 주식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저점이 가까워져 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급 같은 게 변화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씩이라도 조금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저런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뭐 3년 주구장창 하락권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어, 그래도 이 대공황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 다음에 그냥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히거나 아니면 이 저점이 한 번 더 무너지면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이번에 하락 그 저점을 다시 깨는 거 얘기잖아요.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오래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엔 좀 힘들지 않을까. 내년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좀 안 하려고요. 어, 예. 원래 프로들은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장세는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볼 때 연말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종목을 잘 교체하거나 잘 사면. 네. 그걸 이제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단타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단타를 뭐 착하신 분이 단타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있나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 아닌가요? 맞는 얘기죠. 충분히 있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청산하여 실천하기님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어,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황이나 다음 주 시황을 예측하고 하는 거는 단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주식을 하면 그거는 테크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을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 아닌가요? 예측하는 거지. 그거를 정답을 내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시장이 또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시장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수정하고 또 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너무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런 거는 하기 싫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를 채우고 중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채우고 그때 그게 맞게 저한테 돌아가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좀 중기적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고 뭐 그런 게 좋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내가 내년까지 다 맞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예. 근데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니까 대응도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없으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역실적 장세로 보시나요? 어, 제가 경기 침체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실적은 어차피 뭐 중요한 거긴 한데 제가 IT가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IT가 안 된다는 거 뭐냐면 제가 아마존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트렌드가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뭐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주식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어, 너무 뻔한 가마리님 저희 회원님이시잖아요, 그죠? 유료 회원님이시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이시니까 내일 특강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내일 특강 때 다 얘기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내일 특강 때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그 그냥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이게 분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입니까? 역실적 장세입니까? 뭐 유동성 장세입니까? 금융 장세입니까? 뭐 이런 개념이 경기 침체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예, 지금 분석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트렌드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해야 돼. 저는 어제 시진핑 주석이 음, 달러 패권을 이제 건드렸어요. 어, 비난했죠. 이게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다음 달 이제 달에 가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사우디가 이제 앞으로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면 미국의 반기를 든 거니까 그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어디 감히 달러 패권이 세계의 질서를 어, 망가뜨리고 있고 오히려 더 망치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패권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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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사벽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러시아산 원유를 겨울에 대비해서 막 사서 저장해 놓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독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 버리고, 다른 유로존 국가가 죽기나 말기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트렌드 속에서 이제 앞으로 부각될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못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기에서 트렌드를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그거보다 어, 어, 굉장히 좀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큰 트렌드, 큰 변화가 메인 변화가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패권 전쟁이 이제 아마 큰 메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그래서 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할지 그것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게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어제 어, 그 기사 보셨어요? 워런 버핏이 어, 950만 주 보셨나요? 어제 기사가 나왔나? 어, 이거 보셨어요?
버핏이요, 옥시덴탈 페트리엄 지분을 추가 매입했답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16%까지 끌어들였고 최대 주주로 올렸죠. 왜 자꾸 이거 석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를 살까요? 워런 버핏이? 그러니까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 이 기사도 안 봤죠? 어, 이 기사도 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서 줄인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하고 인도가 할인 구매했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도 뒤쪽으로 막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를 또 막 이렇게 사죠. 미국 눈치를 안 보면서 다 저장을 해놓고 있죠. 겨울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조도 깨지고 있고요.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쉽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죠. 교육에 내년 대비 시나리오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올해 아마 연말까지 일단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하루 하고 나서 5주 라이브 방송이 또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럼 지금 라이브 방송 하는 동안 내년 시장 얘기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지겹게 아마 저하고 얘기하면서 얘기 들을 겁니다. 그러면 5주 정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이 금융시장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산하여 실탄 내기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뭐 한전에는 뭐 전기료 인상 10배 확대 검토, 이거는 좋은 뉴스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저런 종목들을 안 보는 게 맞죠. 예. 물론 이제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긴 하죠. 근데 지금은 저런 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패권 전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또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종목 상담만 안 됩니다. 어, 어, 뭐 내일 교육하는 거나 뭐 저희가 라이브 방송 어떻게 운영되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어, 라이브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8시 20분에 시작해서 아마 11시 전엔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문자로 전송되고. 근데 저희가 급하게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종목을 사두면 뭐 이렇게 막 단타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반도체 패권 때문에라도 지금 전자가 그동안 약세였던 이유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저쪽도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소부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항공 우주 관련주는 그것도 이제 실적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가겠습니까?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가겠죠. 어, 일단 먼저 낙폭과대들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주도주로 재편되겠죠. 일단 제가 볼 때 이번에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면
이제 연말까지. 그러면 일단은 1차는 낙폭과대고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럼 2차는 이제 주도주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부터 먼저 갔다가 이제 주도주가 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못 가겠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상황이 뭐 소비가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이제 조금 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모멘텀을 못 받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송 나오면서 향후 2년 뒤에는 아마 우리 2차 전지의 시총이 반도체 시총을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만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세한 거는 내일 특강 때 얘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장중